안녕하세요, 찐이 책방입니다. 오늘은 레미 쿠르종이 쓴 진짜 투명인간이라는 책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책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를 찾아보기 전에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투명인간, 레미 쿠르종 지음. 봐, 이건 투명인간이 된 남자의 이야기야.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정상인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지. 그러던 어느 날 투명인간은 자신에게 장점이 많다는 걸 알게 돼. 내가 단짝 폴에게 신나게 투명인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에밀, 피아노 쳐야지. 네, 가요. 그래서 들키지 않으려면 홀딱 벗어야 하는 거야? 폴이 눈이 동그래져서 물었어요. 응, 하지만 겨울이 문제야. 감기에 걸리면 재채기를 하다가 들켜버리거든. 에이, 안 됐네. 난 이만 갈게. 괴로운 시간이야. 우리 엄마는 피아노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엄마의 제자들 중에서 내가 제일 잘 치기를 원하지만 난 그렇지 못해요. 이날은 엄마가 내 탓이 아니라며 딴 데서 핑계를 찾았어요. 피아노 음이 맞지 않는다고요. 조율이 안 됐다고 말이에요. 난 방으로 올라가서 투명인간 책을 읽었어요. 정말이지 투명인간처럼 되고 싶어요.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검은 선글라스를 낀 아저씨가 피아노 앞에 몸을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밖엔 비가 오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말이에요. 누구세요? 내가 물었어요. 안녕, 나는 피아노 조율사 블링크란다. 넌 누구니? 전 피아니스트 에밀이에요. 아저씨가 웃었어요. 아저씨의 웃음소리가 피아노 줄 위에서 통통 튀었어요. 아저씨가 일을 마치고 일어나자 엄마는 아저씨의 소매를 잡고 현관까지 안내했어요. 길에 나온 아저씨는 흰 지팡이를 펼치며 말했어요. 됐습니다, 됐어요. 집이 코앞인걸요. 길도 잘합니다. 나는 조율사를 본 게 처음이었어요. 시각장애인을 본 것도 처음이었어요. 에밀, 피아노 쳐야지. 또요? 그럼 내일 쳐야 실력이 늘지. 나는 식당에서 정확한 음을 자동으로 연주하는 피아노를 본 적이 있어요. 마치 투명인간이 치는 듯 했지요. 정말이지 난 그 피아노를 사고 싶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내 피아노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믿게 말이에요. 에밀, 집중해. 엄마, 엄청 집중하고 있어요. 이 곡 다 치고 조율사 아저씨 댁에 갔다 올래? B플랫 건반이 이상한 것 같구나. 나는 블링크 아저씨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녕 에밀, 들어오너라. 나는 아직 인사도 안 했는데 아저씨는 이미 나란 걸 알았어요. B플랫이 여전히 이상해서 왔어요. 그래? 내일 가봐마. 주스 마실래? 아저씨는 손끝으로 벽을 더듬어 주방에 들어갔다가 큰 유리잔을 들고 나왔어요. 주스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어요.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물론이지 에밀. 조금 전에 어떻게 저런 걸 하셨어요? 앞이 보이지 않으시면서요. 아저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지. 그 대신 어릴 적부터 다른 감각들이 아주 발달되어 있단다. 촉각, 후각, 미각, 청각 이런 것들 말이야. 아까 네가 현관문을 열 때 너희 집 냄새와 네 바지가 구겨지는 소리, 그 밖에 설명하기 애매한 것들로 너란 걸 알았어. 그러면 제가 투명인간이어도 알아채실 수 있어요? 에밀, 넌 나에게 투명인간이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그러면 아저씨는 뭐가 보여요? 검은색이요? 아니면 흰색이요? 아무것도 없는 게 보여.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에밀, 넌 네 무릎으로 뭐가 보이니?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도 마찬가지야. 내 눈은 네 무릎처럼 본단다. 아저씨는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어서 손가락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른 곡을 쳤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슬펐어요. 색깔들이 참 아름다워서요. 5만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투명인간은 먹을 때 음식물이 순식간에 사라질까요? 아니면 투명한 소화기관을 따라 내려가는 게 보일까요? 그리고 소화가 다 되면 천천히 없어질까요? 블링크 아저씨의 미각으로는 코코아가 가장 맛있지 않을까요? 아저씨가 오렌지를 먹을 때 오렌지색을 알면 더 좋을 텐데. 아주 조금이라도 말이에요.
나는 간식을 먹다가 결심했어요. 아저씨에게 색깔을 가르쳐 주기로요. 블링크 아저씨에게 알려주기 위해 나는 색깔을 떠올리는 것을 찾아봤어요. 가장 초록색인 것은 맨발로 걸을 때 발가락 사이로 살살 삐져나오는 촉촉한 풀잎이에요. 가장 붉은색인 것은 할아버지 밭에서 나는 토마토 맛이에요. 가장 푸른색인 것은 옆집 수영장에서 헤엄치는 것이에요. 가장 노란색인 것은 분필이 날아가 교장 선생님 머리에 박혔던 날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에요. 가장 검은색인 것은 범인이 자수하지 않아서 우리 반 전체가 벌받았을 때예요. 가장 흰색인 것은 여름에 푹 자고 10시쯤에 일어났을 때예요. 난 할아버지네 토마토를 블링크 아저씨 집에 가져갔어요. 아저씨는 맛있게 먹었어요. 이건 붉은색이에요. 내가 말했어요. 그러자 아저씨는 피아노 한 곡을 쳤어요. 나한테는 이게 붉은색이란다. 진짜였어요. 왜 그런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딱 붉은색인 곡이었어요. 나는 아저씨를 풀밭에 데려가 걸었어요. 그러자 아저씨는 아코디언을 가져와 즉석에서 딱 초록색인 곡을 연주했어요. 이건 우리 사이의 놀이가 되었어요. 나는 아저씨에게 색깔을 알려주려고 애를 썼고 아저씨는 내게 색깔을 연주해주려고 애를 썼어요. 어떤 색은 다른 색보다 훨씬 쉬웠어요. 하지만 난 가끔 집에 돌아올 때는 기운이 쭉 빠졌어요. 아저씨가 진짜 색깔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블링크 아저씨는 보지 않고 귀로 들어서 음악을 익혔어요. 아저씨의 피아노에는 악보도 없고 전등도 없어요.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내가 아저씨에게 늘 투명인간 이야기를 했더니 아저씨가 책을 읽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질문을 했어요. 사라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구름은 어떤 건지, 그림자는 무엇인지, 바람은 무슨 색인지 등을 물었지요. 아저씨는 투명인간의 이야기를 무척 좋아했지만 난 아저씨가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블링크 아저씨는 흰 백합보다 푸른 백합을 더 좋아해요. 그냥 향기 때문이래요. 아저씨의 손목시계에는 유리가 없어서 손가락으로 더듬어 시간을 읽을 수 있어요. 하루는 아저씨가 점자책을 보여줬어요. 작은 점으로 된 글씨가 오돌토돌 나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은 이것을 손가락으로 만지면서 읽는다고 했어요. 나는 감자를 갈 때 쓰는 강판을 만지는 것 같았어요. 아저씨의 세상은 또 다른 별이에요. 그리고 겨울이 왔어요. 블링크 아저씨는 먼 여행을 떠났어요. 아저씨의 음악도요. 날씨가 춥고 우중충해졌어요. 그래서 난 도서관에서 책을 하늘은 빌렸어요. 투명인간의 복수. 투명인간이 게임을 해서 이겼다. 투명인간의 7명의 아들. 투명인간 대 드라큘라. 여자 투명인간. 투명인간들이 사는 행성. 투명개 키티. 난 빌린 책들을 다 읽고 폴에게 얘기해줬어요. 엄마는 내 피아노 실력이 늘었다고 좋아했어요. 그럴 수밖에요. 난 블링크 아저씨가 돌아오면 세상 모든 책을 들려주려고 많이 연습했으니까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진짜 투명인간을 봤거든요. 투명인간은 거실에 앉아 엄마와 얘기하고 있었어요. 얼굴을 붕대로 칭칭 감은 것이 책과 똑같았어요. 에밀, 네 피아노 실력이 늘었다며? 블링크 아저씨의 목소리였어요.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블링크 아저씨는 칠레에서 다른 사람에게 기증받아 수술을 받고 돌아오셨어. 엄마가 말했어요. 새하얀 침묵이 거실을 뒤덮었어요. 한 달 뒤에 붕대를 풀 거야. 그러면 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드디어 볼 수 있겠지? 아저씨가 말했어요. 그제야 난 알았어요.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요. 네, 어떠셨나요? 이 책의 학습 목표인 나와 다른 사람의 시각을 이해하며 공감하는 자세를 배워보자를 느껴보셨나요? 네, 이 책의 등장인물은 에밀과 피아니스트인 옆집 아저씨 빛이었죠.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꼽을 수 있는 구절은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저씨는 뭐가 보여요? 검은색이요? 아니면 흰색이요? 아무것도 없는 게 보여.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넌 네 무릎으로 뭐가 보이니?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도 마찬가지야. 내 눈은 네 무릎처럼 본단다. 네, 그럼 여러분과 책을 통해 생각을 나누고 더하는 시간을 가지며 의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에밀이 색깔 표현한 구절 중에서 인상 깊은 색깔 하나는 무엇이었나요? 네, 저는 가장 노란색인 것을 표현한 분필이 날아가 교장 선생님 머리에 박혔던 날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라는 말이었는데요. 순수한 아이의 마음을 잘 이야기한 것 같아 저조차도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에밀이 제가 투명인간이어도 알아채실 수 있으세요? 에 대해 아저씨는 뭐라고 대답했고 왜 그런 대답이 나왔을까요? 네, 아저씨에게 에밀은 본래부터 투명인간이었죠. 아저씨는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각들을 사용하며 투명인간인 에밀을 알아보려고 노력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점을 블링크 아저씨로 바꾸어 보면 우리는 항상 투명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밀이 아저씨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을 때 에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생각들이 에밀의 마음속에 맴돌았고 에밀이 결심한 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나요? 네, 에밀은 매우 속상했죠. 세상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색깔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이후로 에밀은 아저씨에게 색깔을 하나씩 가르쳐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고도 아름다운 에밀의 마음을 통해 우리는 블링크 아저씨의 관점도 차근히 이해해볼 수 있었고 공감하는 자세도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다고요? 네, 그렇다면 소개하고 싶은 것을 고르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언어를 만들어 볼 텐데요. 시각장애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색깔들을 선정해 봅시다. 주변의 색깔 다 괜찮고 단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색이 섞인 것도 마음껏 표현해 봅시다. 저는 파란색을 사이다를 먹고 난 뒤 시원한 기분이 드는 색깔이라고 아저씨에게 설명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로만 친구들끼리 이야기해볼 수도 있지만 저의 찐이책방은 직접 해볼 수 있는 활동 또한 마련해보았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한번 집에서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활동들을 마치며 저는 오늘의 학습 목표처럼 저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며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자세를 다시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색깔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찐이 책방이었습니다.